공수 2 써머리를 또 해봅시다. 66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개념 노트 66쪽 공수 2 평면 좌표입니다. 평면 좌표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중학생이죠 아직? 피타고라스 언제 배우지? 중2 때 배우죠? 이거 했나 그러면? 옛날에는 중3 때 배울 때 이게 평면 도형의 활용인가? 타이틀이?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피타고라스 때 하나요? 요즘에도? 요즘 안 해요? 아 그래? 안 배웠어? 중학교 때 이거를?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오 중학교 때 이걸 안 한다고? 와 충격이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가 되고요. 여기가 y1이 되고 여기가 y2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로의 길이는 x2-x1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y2-y1이 됩니다. 그래서 AB의 제곱이 피타고라스를 쓰는 겁니다.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요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찾는 방법이거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처음 봐요? 봤어요? 지금 처음 봐? 두 점 사이 거리는 이제 이게 우리가 중학 과정에서 배우는 건 평면 기하거든요. 평면 기하라는 게 뭐냐면 어떤 도형의 길이나 각의 크기나 넓이나 부피나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평면 기하인데 해석 기하학이 얘네들이 지금 공수 2 첫 단원 큰 대단원인 도형의 방정식의 해석 기하학인데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을 좌표 평면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좌표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실제 길이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점의 좌표들도 찾아 나가 보자라는 게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같은 거리인데요. 만약에 X축 위에 있는 한 점 P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P의 좌표를 우리가 A, 0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A, B, 라지 A, 라지 B는 문제 줄 거야. 얘는 1, 얘가 막 5,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X축 위에 한 점 P와 AB에 대하여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다. 그러면 저식을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AP의 길이는 루트의 A-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BP는 A-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요. 루트 없어지면서 A제곱 사라지고 1차 방정식 나오니까요. 비슷하게 Y축 위의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0, B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두 점 사이 거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mx 더하기 n 위의 점 r이라고 한다면 이 r의 좌표는 x좌표를 a라고 잡으면 y좌표는 ma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또 주어진 두 점까지 이 거리식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등장을 할 텐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원이 막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O에서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ABC 좌표는 주어지니까 O의 좌표를 뭐 A, B라고 한 다음에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C까지 거리 각각씩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렇게 따로따로 뽑아내서 연립방정식을 해도 되고요. 요렇게 연립방정식을 해도 되고 요렇게 연립방정식을 해도 되고요. 여기 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식 두 식을 찾아내가지고 걔네들끼리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이 최단거리. 최단거리라는 건 A, B 여기 X축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리의 최소값, 최단거리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점을 A에 대해 X축에 대해 대칭을 시킵니다. 얘를 A'이라고 한다면 연결을 했을 때 이 길이랑은 대칭시켰으니까 같겠죠? 합동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값은 A'에서 P까지 그 다음 BP의 길이랑 같은데 A'에서 P, P에서 B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값은 A'에서 B까지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거리를 찾아주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뒤에다가 몇 쪽에 있냐면은 75쪽에 이게 직선의 방정식하고 평면접標쓸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타이틀을 이렇게 쓰시고요. 뒤에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라고 타이틀을 쓰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한번 적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쓰셔야 되는데 거리의 합과 거리 제곱의 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심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100% 활용하기 쉽지 않을 건데 일단 적어두시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또 보시고 여러 차례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첫 번째 거리의 합은 우리가 AP 더하기 BP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AP 더하기 BP인데 얘네들이 출제되는 유형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등장할 때도 있고 식을 조금 바꿔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얘는 최단거리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적어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푸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루트에 x1-a의 제곱 플러스 y1-b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x2-a의 제곱 플러스 y2-b의 제곱.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루트 더하기 루트로 등장을 하거든요, 식이. 그래서 막 문자는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XY로 나올 수도 있고 AB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상관없는데 보통은 AB로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쟤네들을 해석을 하시면은 X1, Y1이랑 얘는 X1, Y1이랑 A, B의 거리를 뜻하고요. 이 식은요. X2, Y2랑 A, B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X1, Y1이 여기 찍혀 있고요. X2, Y2가 여기 찍혀 있어요. A, B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 X축 위의 한 점, Y축 위의 한 점, 직선 위의 한 점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원 위의 한 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말이 없어. A, B에 관한 특별한 말이 없어. 그럴 때는 A, 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얘겠지. 그쵸? 그래서 직선거리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x1, y1과 x2, y2의 거리가 최소값이 최소값 안 썼구나. 최소값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의 최소값. P가 여기 찍을까? PA, PB, PC, PD.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평면좌표 단원에서도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얘네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쓰는 거냐면 삼각형 PAC에서입니다. 삼각형 PAC에서 PA 더하기 PC의 최소값은 AC가 되거든요. PA 더하기 PC의 최소값은 AC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삼각형 PBD에서 PB 더하기 PD의 최소값은 같은 논리로 BD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의 최소값은 AC 더하기 BD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바로 삼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이 있을 때 PA, PB, PC, PD의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리의 합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더 먹어도 돼요. 더 먹어도 돼. 그 먹으라고 갖다 놓는 거야. 진짜. 집에 싸면 돼. 정말. 여기 옆에 보면 큰 봉지 달고나도 있어요. 그 고사매가 기증한 거야. 그 밑에 봉지 큰 봉지에 있어. 두 번째가 거리 제곱합인데요. 거리 제곱합은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A의 좌표가 x1, y1 그냥 쭉 하자. 이거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PC 제곱 더하기 막 하거든. 이것의 최소 값을 찾아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보통은 3개고요. 2개가 더 많이 나오지. 2개가 더 많이 나오고 3개짜리도 등장을 하고요. 4개, 5개, 6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나가는 논리는요. 얘네들의 좌표들을 x1, y1, x2, y2, x3, y3라고 막 세팅을 하고 P의 좌표를 이제 x, y라고 해서 이걸 다 계산해. 다 전개시켜서 다 계산하면은 P의 좌표는 늘 고정입니다. n분의 x1, x2 해서 xn 여기 모든 x좌표들을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고요. y좌표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거리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가 됩니다.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 제곱을 해가지고요. 전개시켜서 2차 함수 표준형 만드는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x좌표와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의 합의 최소값 또는 최소가 되는 점 P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P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항상 모든 x좌표의 합을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고 모든 y좌표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여기까지 쓰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교육과정 첫 해라서 그래도 이제 내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여쭤봤는데 외분점이 빠진 거는 확실하고 시험에 낼지 안 낼지는 뭐 이야기는 당연히 안 해줬지. 근데 소개는 한대요. 외분점이 뭔지 알려는 준대.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몰라서 외분점을 공부를 시키긴 했는데 올해는 일단 내신에 나오는 학교는 없습니다. 올해는 외분점을 낸 학교는 없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뭐 여기다가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내분점과 외분점은 이 말이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고요. 바깥쪽에서 분할하는 점입니다. 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AB라는 선분이 주어져야 됩니다. 선분 AB. 수직선 위라면은 Y 좌표가 없이 그냥 X 좌표만 존재할 거고요. 좌표 표면에서는 두 점의 좌표가 등장을 할 건데 내분,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얘를 M 대 N의 비율로 분할하는 점 P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증명하는 과정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 x, y라고 해서 요 삼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랑 요 삼각형에서의 가로의 길이가 m 대 n이다. 요 삼각형에서 세로의 길이랑 요 삼각형에서 세로의 길이가 m 대 n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닮음을 쓰는 거거든요. 닮음 대단한 논리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x, y라고 해가지고 가로의 길이랑 m 대 n, 세로의 길이랑 m 대 n이 같다. 그럼 그 식을 이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거 증명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무의미합니다. 혹시나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또는 내일 아침에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우연히 놀다 지쳤을 때 네이버에 한번 쳐봐. 그러면 쭉 나가면 그냥 너희도 읽기 싫을걸?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증명하라고 내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게 한번 배웠지만 내가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이야기 해드릴게요. 내분하는 거는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지금 수학을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난 이렇게 써요. 내분점 찾아라 그러면 m 대 n 그럼 비율을 먼저 쓰세요. m 플러스 n 분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a, b를 이라고 하는지 b, a를 이라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 b를 m 대 n으로 한다. 그럼 뒤에 나온 b의 좌표를 앞에 m이랑 곱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a의 좌표를 뒤에 n이랑 곱하기를 해줘요. 그럼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뒤에 걸 앞에다 곱한다는 건 애들이 기억을 하거든. 근데 여기다가 x2, y2를 써요. 정말로요. 이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x2, y2, x1, y1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x 좌표를 y 좌표를 잘 구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십시오. 나도 아직도 아이들들 문제 풀어줄 때 이렇게 나도 내분점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좌표를 m이랑 곱해주고 앞에 거의 좌표를 n이랑 곱해준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덜 헷갈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분할하는 좌표도 있습니다. 그걸 외분이다 라고 부릅니다.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자, 그 외분하는 점을 어떻게 찾느냐. 내분하는 게 더하기거든요. 외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십시오. m이랑 뒤에 나온 좌표, n이랑 앞에 나온 좌표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게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직접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지금 기억나니? 그래. 자, 거기 67페이지에다가 밑에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가 한 가지만 써드릴게요. Y축에 의하여 또는 X축에 의하여 또는 직선에 의하여 어떤 선분이 내분된다. 자, 요걸 찾아라 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푸냐면 일반인들이 푸는 방법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습니다. 1차 함수 찾을 수 있죠? Y절편을 찾습니다. 찾을 수 있죠? x에 0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찾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찾아요. 멋이 없죠? 어떻게 풀면 되지?
공식 써서. 공식을 못 써요. 비율을 모르는데. MN을 찾는 거거든 여기서. 이때 MN을 찾는 거야. MN의 비율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Y축에 의해서 이게 나뉘어질 때 MN이 뭐냐라고 찾는 거야. 자, 잘 봐봐. 심장이 괜찮은 편이야? 깜짝 놀랄 텐데. 괜찮아? 심장이 약한 편이면 보지 말고 듣기만 해 먼저. 깜짝 놀랄 건데 진짜. 해도 돼? 네. 해도 돼? 할 거야? Y축에 의하여 그럼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줘요. 그러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그럼 여기의 비율이랑 오 잡은 것 같아. 오 잡았어. 보이니? MN이랑 여기랑 비율이 같거든요. 그럼 얘 x좌표가 5, -5고 얘 x좌표가 3이니까는 MN은 5대 3이 됩니다. 깜짝 놀랐죠? 이거는 경험치 싸움이에요. 이거를 풀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말 풀이 속도가 훨씬 차이 납니다. 정말로. 자, 그 다음에 68쪽으로 공동노트 68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쓰시고 68쪽에 보면은 중점의 좌표 찾는 게 나와 있어요. A, B의 중점의 좌표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다라는 거 괜찮죠? 중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과 무게중심을 이번 단원에서 다루고요. 다음 단원에서 내심이랑 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자,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얘를 어떻게 배웠냐면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율이 중학교 때 나오는 것은 여기 비율이 2대 1이다 라는 거랑 이 삼각형 6개의 합이 모두 같다. 이 정도까지 중학교 때 하는 건데요. 고등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거야.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증명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BC의 중점의 좌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둘이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내분점 공식을 쓰면 이제 G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들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Y좌표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무게중심 찾는 방법. 그래서 거기 옆에 꼭 알아두기에다가 한 가지를 써두십시오. 무게중심 그림 69페이지 무게중심 그림 옆에 꼭 알아두기에다가 써두시면 됩니다. PA제곱, PB제곱, PC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아까 우리가 거리 제곱의 합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는 얘네들의 좌표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라. 그럼 여기서는 A, B, C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거라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랑 같겠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예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무게중심을. 그럼 이건 무게중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6번 동그라미 6번 있죠?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에 대하여서 A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하면 PQR의 무게중심이랑 ABC의 무게중심은 같다. 맞다. 그거 지금 뭐? 6시 언제쯤 오라면서요? 5시 오라고 해. 저거 40개 할 수 있어? 50개던데요? 그 149문제. 그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 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봅시다. 아니, 거기 동그라미 6번을 색깔펜,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둬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같다라는 거. 어떤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내분점 또는 중점, 외분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처음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있습니다. 이걸 파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름은 이겁니다. 근데 요즘은 파포스라고 하는 책들이 좀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파포스라고 읽었었어요.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파포스라고 하기도 하고 파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오래 이거 수능 때까지 사용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잘 까먹죠. 중선은 중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제 중선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A, B의 제곱, A, C의 제곱은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이제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되겠고요. 증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증명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쟤를 좌표 평면으로 데리고 와요. 자, 여기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요. 얘를 C,0이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C,0이 될 거거든요. 이 길이 같으니까 이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이 길이 제곱의 합이 제곱의 합이랑 같으냐, 이것의 2배가.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 좌변을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을 실제로 찾아봅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식을 이용을 합니다. A, B의 제곱 그러면 이제 루트가 벗겨질 거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C의 제곱도 마찬가지 얘네들끼리 합니다.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전개시켜주면 가운데 2AC가 사라질 거고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2개씩 남거든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건 A에서 원점까지 거리랑 같지. 이거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가 A5의 제곱인데 우리는 저거를 BC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M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A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C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제곱이잖아요. 이 길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증명이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걸 가끔 이제 내신에 서술형으로 물어본 학교들도 있었는데 뭐 증명까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옆에다가 하나 그려두셔야 되는데 3등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알아요? CF가? 알아? CF가 뭐야? 이야기해도 돼요. 뭐 어디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다른 학원에서? 진짜? 와,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 까먹었어. 맞을 거야 아마. 캄퍼거든요. 무슨 뜻이지? 어? 처음 본다고? 라틴어야. 라틴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라틴어를? 나도 안 배웠어요. 이게 영어로 컴페어입니다. 지금 컴페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나도 대학 때 그랬어요. 대학 때 교수님이 막 하더라고요. 이 스토리 그대로 교수님이 알려줬었어요. 라틴어 모르냐? 아, 애들 뭐 어떻게 라틴어라. 자, MN이 있습니다. MN이 3등분입니다. 3등분.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AM의 제곱과 AN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나옵니다. 아, 기억난다. 2012년인가? 2013년? 2012년, 13년 명덕 외국 기출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명덕 외국 이과 친구 고3 때까지 가르쳤는데 갑자기 확 그 명덕 외국 기출문제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삼각형 ABN에서 AB제곱 AN제곱은 2배의 AM제곱 플러스 BM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삼각형 ABN에서 AB제곱 AN제곱은 2배의 AM제곱 플러스 BM제곱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보여요? ABN 삼각형에서 얘가 중선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다음 삼각형 AMC에서 AM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N의 제곱 플러스 MN의 제곱과 같겠다. 괜찮아요? 기역과 니은을 더해봐. 좌변에 AB제곱, AC제곱 MN이 아니고 AM의 제곱이랑 잘 봐봐. 좌변에 AN제곱이랑 AM제곱이 하나씩 있는데 우변에는 AM제곱이랑 AN제곱이 2개씩 있거든? 그럼 넘겨주면 하나씩 지워주면 하나만 남겠지. 여기 남는 게 AM의 제곱과 AN의 제곱이 하나씩 남고요. BM제곱 2개랑 MN제곱 2개야. 근데 MN이랑 BN이랑 어차피 같은 거야. 그러면은 BM제곱이 4개 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오늘 적어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길 바라고 다 적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심화된 내용들까지 다 적어드리고 있는 거고 개념 노트를 나중에 계속 그거 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려도 안 된다. 내년 시험 끝날 때까지 앞으로 1년간 그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가끔씩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생기거든. 이거 내가 다시 다 못 적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위에 친구들도 보고 그거 옮겨 쓰겠니? 안 쓰거든? 그러면 까먹어. 몰라 내용을. 그러니까 개념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요. 당근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내년 기말, 2학기 기말 끝날 때까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적힐 거기 때문에 일반 시중 교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경 500m에서 나만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애들이 학교에 가서 문제 풀고 있으면 자꾸 친구들이 그런데 너 어떻게 뭐지 뭐 하고 있냐고 자기 반에서 자기만 이렇게 푼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나 얘랑 평생 갈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한테 알려줘도 돼. 근데 아니면 알려주면 안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딱 상황을 보고 얘는 나랑 평생 갈 것 같아. 그런 친구들한테 다 알려줘도 돼요. 근데 아니면 알려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로 개념 노트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늘 들고 다니시면서 내용들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 3등분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가계 2등 분선의 정리. 가계 2등 분선 몇 번이지? 6번인가? 거의 다 했어요. 개념 정리를. 와, 진짜 시간이 빡빡하네. 외곽의 이등분선은 하지 않겠고요. 내각의 이등분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각의 이등분선 배울 때 했던 게 뭐냐면 M 대 N은 여기랑 여기도 M 대 N이다. 이걸 중학교 때 했었죠. 이제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D의 좌표를 찾으실 수 있는데 D의 좌표를 어떻게 썼냐면 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만약에 5대 3이야. 그러면 얘도 5대 3이야. 아, 그러면 점 D는 선분 BC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거구나. 그럼 얘네들 AB와 AC의 길이는 그때그때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점 D는 AB 대 AC를 점 D는 BC를 AB 대 AC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거기 각의 이등분선 정리 삼각형 그림이 있고 AB 대 AC는 BD 대 CD 밑에다가 이걸 한글을 써주십시오. 점 D는 BC를 AB 대 AC로 내분하는 점이다. 네. 쌤, 답지가 잘못된 거. 그럴 리가. 그럴 수 있지. 마이너스 1 찍었거든요. 아.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런 건 가능하지. 그런 건 그럴 수 있지. 넘어가셔서 75페이지에 다시 하나 씁시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평행사변형. 자, 지우가 먼저 이야기해볼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아무거나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봐요. 아무거나. 평행사변형의 성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유가 한번 하나만 이야기해봐요. 이웃하는 대각의 크기하고 180도.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하면 180도다. 재은? 대각끼리 똑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자, 다시. 기억이 안 나?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 마지막 한 가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겁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A, 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거거든.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X좌표들끼리 더해서 반띵, Y좌표들끼리 더해서 반띵하기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띵하기 전인 합이 같으면 될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중점을 찾으려면 각각의 좌표를 더해서 절반할 건데, 절반한 게 같다라면 원래 더한 것도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라면 마주보고 있는 좌표의 합이 같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좌표의 합이 같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찾아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진화되어서 평행사변형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마름모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얘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긴 하니까 이 조건으로 식을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이웃하는 두 변이 수직이면 돼. 그럼 이웃하는 두 변이 수직이다라는 건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냐면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한 게 -1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진짜야. 그런 게 있어요.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1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된다면 조건은 대각선이 수직이거나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쓰라는 게 아니라 두 조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편한 걸 쓰시면 된다. 이거는 써야 되고요. 마주보는 좌표의 합이 같다라는 거 쓰고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돼. 그럼 이제 직사각형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마름모라는 조건이라면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고. 근데 나는 추천은 수직 조건을 쓰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와, 거의 한 시간 걸렸네.